이번 비디오 강의는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제도의 차이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소득이 15,000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인 3명의 과세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형태의 세제가 미칠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 세 가지 형태의 세금이 국가의 소득 분배 수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로렌츠 곡선을 사용하여 논의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우선 서로 다른 세제가 3명의 과세 대상에 대해 미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 대상 A는 15,000달러를 벌고 매년 이 개인은 소득의 80%를 소비한다고 가정합니다. 즉, 그는 소득의 80%를 재화와 용역에 소비합니다. 과세 대상 B는 연간 3만 달러를 벌고 소득의 70%를 소비합니다. 한편, 과세 대상 C는 연간 6만 달러를 벌고 소득의 60%를 소비합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자기 총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왜 과세 대상자마다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론은 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평균 소비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발상은 소득이 낮은 개인은 자기 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 구입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식품, 의류, 임대료, 교통수단 등의 것들이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개인은 더 많은 소득을 저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 중 일부분만 소비에 쓰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 수업 후반부에서 다룰 소비세의 효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세 가지 형태의 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누진세부터 시작합니다. 누진세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율이 증가합니다. 여기 오른쪽 도표를 보면 누진세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이 표에서 0달러부터 12,000달러, 48,000달러 초과 부분까지 소득 수준에 따른 4가지 과세 표준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4가지 과세 표준 구간마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3명의 과세 대상을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A부터 시작합니다. 과세 대상 A는 15,000달러를 법니다. 그러면 이 개인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과세 대상 A는 소득이 15,000달러니까 세율이 12%인 과세 표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2%는 12,001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해야 하므로 과세 대상 A가 납부할 세액을 구하려면 0에서 15,000달러 사이의 상이한 소득 수준마다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에서 12,000달러의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해 이 개인은 0%를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금은 0달러입니다. 그러나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이 개인은 1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구간의 12%를 소수점으로 표기한 0.12를 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낼지 결정하려면 과세소득 3,000달러에 대해 0.12를 곱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총 소득액은 36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 360달러를 과세 대상 A가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하겠습니다. 3,000달러의 과세 소득액에 대해 해당 개인이 납부할 세액은 360달러입니다. 이제 과세 대상 A가 납부한 세금의 평균 세율을 결정하려면 360달러의 세액을 과세 대상 A의 총소득 15,000달러로 나누면 됩니다. 그걸 여기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평균 세율은 납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경우 360달러를 소득액 15,000달러로 나누면 평균 세율은 0.024입니다. 그걸 100분율로 환산하면 2.4% 입니다. 이제 이쪽 표에다 과세 대상 A의 평균 세율이 2.4%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물을 겁니다. 이 사람이 12% 세율로 납부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평균 세율은 2.4%에 불과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과세 표준 최저 구간을 상회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소득액 3,000달러에 대한 12%에 해당하고 그 개인의 세금 부담은 2.4%에 불과합니다. 이제 과세 대상 비가 평균 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계산해 봅시다. 총 세금 부담을 산출하려면 몇 가지 계산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0에서 12,000달러 과세 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은 납세액이 0달러입니다. 다음 과세 표준 구간에 한정해 과세 대상의 납세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려면 과세 대상 비는 소득이 24,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들 대상자는 12,000달러에서 24,000달러에 대해 1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해당 과표 구간에 대해 대상자는 총 1,440달러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 비는 24,000달러 이상을 범위다. 다음 6,000달러에 대해 즉 24,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 이 사람은 24%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거기에 0.24의 세율을 곱하면 다시 말해 6,000달러에 0.24를 곱하면 한계 세액이 1,440달러가 나옵니다. 24,000달러에서 30,000달러 구간에 속한 6,000달러 소득에 대한 세액입니다. 자, 과세 대상 비가 납부할 총 세액은 2,880달러입니다. 납세액 칼럼에 2,880달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세 대상 비의 평균 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 대상 비에 대한 평균 세율을 결정하려면 그가 납부하는 세액을 소득 30,000달러로 나누게 되면 9.6%라는 평균 세율이 산출됩니다. 보시다시피 평균 세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지만 한계 세율만큼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계 세율은 특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 시는 우리의 사례 중에 최상위 소득자입니다. 이제 과세 대상 시의 세액을 평균 세율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세 대상 A와 B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여기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과세 대상 시는 첫 번째 구간 12,000달러의 과세 소득액에 대해 1,440달러를 다음 과세 구간에 속한 24,000달러의 과세 소득에 대해 5,760달러, 마지막 구간에 속한 12,000달러의 과세 소득에 대해 5,760달러를 납부합니다. 이로써 과세 대상 시가 납부할 세금은 12,960달러입니다. 그걸 우리 표에서 과세 대상 시가 납부할 세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시의 평균 세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납부한 세금을 소득으로 나누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과세 대상 시의 세율을 계산하면 21.6%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누진 세제가 여기서 사례로 든 세 사람의 납세액과 평균 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15,000달러 소득자인 과세 대상 A가 놀랄 것도 없이 가장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점을 확인하세요. 과세 대상 A의 평균 세율은 불과 2.4%로 상대적으로 평균 세율이 훨씬 높은 과세 대상 B나 C의 경우와 대비됩니다.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액과 평균 세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누진 세제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웁니다. 그러나 평균 세율이 한계 세율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한계 세율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로 벌어들인 소득은 저율로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0에서 12,000달러 과세 표준 구간의 경우는 전혀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례 세제로 넘어갑시다. 이 경우 계산은 더 간단합니다. 비례세 계산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일명 일률세율로 불리기도 하는 비례세는 개인 소득에 대한 간단한 백분율이며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3명은 각각의 소득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들이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정말 간단합니다. 계산에 필요한 작업이라곤 소득액을 일률적인 비례세율로 곱하는 게 전부입니다. 과세 대상 A는 15,000달러를 법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세금으로 1,500달러를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B는 세금으로 3,000달러를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C는 세금으로 6,000달러를 납부합니다.
평균 세율은 10%가 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으며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더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서로 다른 세제가 소득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